탄핵 이후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면 선고로 이제 대선 전국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당별로 체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은 맞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대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번 대선까지는 임명진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지는 것이고 한 5월 9일 정도에는 이제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지도 체제를 꾸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임명진 비대위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영입을 하고 또 유력한 후보를 선출해내는 것이 이제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을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홍준표 경남지사와 얼마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경남지사라든지 아니면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유력 대선 주자들을 영입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일 텐데 네. 그런 작업을 어느 정도 잘 해낼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그 외 다른 정당과의 어떤 합종 연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여하에 해내는 것이 임명진 비대위 체제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지사가 어제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당비를 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당에 와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타산이 맞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경남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일단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비를 내고 싶다는 것은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비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당비를 내고 싶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싶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쨌든 상당히 입담이 좋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팅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인물이 그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대선 후보로 나서준다면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대선 체제에 있어서 네. 붕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만남으로 인해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그 당원권 정지는 해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고 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대통령 그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지사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대행은 탄핵 전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황교안 권한대행 카드 자유한국당으로서 볼 때 아직 유효한 카드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직은 유효한 카드라고 봐야겠죠. 당장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한 9% 정도 여론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많은 그 보수 그 지지자들은 홍준표 지사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더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정우택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을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면 적어도 4월 9일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 안에는 그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선 한 달 전에는 그 공직을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5월 9일날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해 봤을 때는 4월 9일까지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시즌 2 그래서 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은 저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마음을 비우고 연대 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이상의 연대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바른정당과 그리고 그 지금 그 국민의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제3지대 어떤 빅텐트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 그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합종 연행이나 빅텐트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대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다시 빅텐트의 열쇠를 본인이 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현재 그 정치권에 있는 인사 활동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뭐 공력이 높은 인사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제3지대 어떤 빅텐트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 부분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쓰는지가 상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가 생각하는 제3지대 빅텐트를 할 경우에는 네. 이제 하다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의원들과 연대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국민의당의 어떤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제를 그런 어떤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탄핵 선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공고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 그리고 당내 변화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탄핵과 그 정권 교체라는 화두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 가장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각종 지지율이 몰렸던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아울러 당 지지율이 이제 40%를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후보의 그 지지율을 합산해 보면 60% 전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각광을 받아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사실상 이제 오늘로 인해서 대선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구도에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선명성 경쟁을 벌여왔지만 네. 이제는 이제 어떤 통합과 화합이라는 그런 쪽으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내 그 후보들도 이제 오늘부터는 그쪽 어떤 국민 어떤 통합과 화합 쪽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팽목항을 오늘 방문을 해서 그런 어떤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이제는 그 대립과 분열의 어떤 지금까지 구도를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을 이룰 인물인지 또 통합과 화합의 어떤 정책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이 지지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화두는 통합과 화합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